사안 자체가 전혀 다르다. 그러니까 방통위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2인 체제가 위법한 거냐.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파면할 거냐에 대해서 좀 갈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연 말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헌법재판이 그 전에 안동환 검사나 몇 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, 이번이 네 번째예요. 형사재판처럼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시겠죠.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보면 어떡하냐. 네. 형사범죄가 다 입증되고 있어서 네. 윤석열은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엄밀하게 이를테면 핀셋으로 보듯이 엄밀하게 봐도 대세에 지장 없다. 그러니까 헌재 이진숙 관련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아, 네. 또 하나는 선거법 항소심도 그렇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만이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.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나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긴다, 너끈하게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잖아요.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하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엇비슷하다가 정권 교체보단 재창출이 더 많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? 이재명 네. 대표가 31%고 김문수 씨가 나름 선전했어요. 아니 그중에 그래서 11%인가 맞습니다. 10%인가 네, 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그럼 여태까지 40몇 % 나왔던 건 뭐냐? 이건 과표집이거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했던 거죠. 네. 문제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내란 세력이 어떻게든 연명했으면 좋겠다.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네. 상당히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우리에게 잡음이 들리는 거지. 그것만 음소거해 놓고 객관적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.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하는 퍼센테이지는 40%,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는 38%, 그리고 대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. 31%, 그리고 김문수 후보, 김문수 장관 11%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안 날까 지지율이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요 얘기도 한번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요 여러분 힘차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뭔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날로 민주당이나 혹은 우리 이제 이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모두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긍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발산하면서 한번 봅시다.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. 지금 많은 분들 한 6,500분 보고 계시지만 택도 없습니다. 2만 분이 동접해야지 됩니다. 그래야지 정기현 대표가 웃음꽃이 활짝 피거든요. 맞죠? 네, 지금도 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2만 명 갈 거고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우선 정기현 대표님 본인이 취재한 내용들 중에서 어제 탄핵 관련한 걸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뭔가 결기를 다졌다. 새롭게 뭔가 정리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. 탄핵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고 네. 탄핵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.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고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았다.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. 그리고 우리는 이미 대선 준비로 바쁘다. 윤석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. 어허. 그래서 오늘 귀성길 귀향하는 이제 시민들한테 소리를 국민의힘 갔지 권성동. 않습니까? 예. 그 내용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. 잘 다녀오십시오. 대선 때 다시 뵙겠습니다. 이 말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더라.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가장 시원한 뉴스입니다.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어요. 국민의힘에서 무엇을? 오히려 네.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면 끔찍하다. 그게 더 힘들다. 윤 씨를 윤 씨를 대해서 윤석열이 저기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. 이거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취재한 결과가 예. 그렇다는 거죠.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도 소리를 질러 가지고 네.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제 국회 어제 이제 본회의 그 대정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국힘에서 나와서 이제 질의한 내용들이 참 뭐 비루하기도 하죠.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이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도대체 이게 정말 정상적이야?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이제
제가 좀 그런 얘기 좀 했죠. 니네 왜 그래? 이렇게 한 그렇지. 거죠? 제가 그렇게 얘기한 네, 거죠. 네. 그랬더니 아유 윤석열은 우리 신경도 안 써. 윤석열은 어차피 끝났는데 뭐 그냥 액션으로 봐줘 액션으로. 그렇게 말해요? 예, 이런 식이에요. 네. 이러면은 실제가 전 대표가 말하는 거랑 또 똑같네요. 같은 거죠. 네. 같은 거고. 두 분의 취지원이 저는 같은 거 아니야? 그 여론조사가 네. 왜 지금 이제 국힘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 이유는 전 굉장히 일시적인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포기한 거예요. 그렇죠. 윤석열은 포기했고 그래서 거꾸로 윤석열이가 포기됐기 때문에 더 홀가분한 거야. 왜냐하면 윤석열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다음 대선에서 100% 진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가 포기됐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에 누군가를 내세우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, 정권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는 정말 황당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김문수입니까? 그 그게 사람이? 김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어.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여론조사를 우리가 좀 잘 해서 네. 지금 우리 다시 정권 연장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여기에 핵심은 윤석열은 버렸다. 버렸다. 그 맞습니다. 버린 게 네.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윤석열을 버린 게 아니라 돌아가는 판이 자기도 눈과 귀가 있잖아요. 이를테면 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요. 이게 네네네. 뭐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와가지고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 야 이건 어디 기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. 그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니까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가 탄핵에 체포에 구속까지 되고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소요까지 일어났잖아요. 네. 이게 정상적인 누구나 사람이면 뭐 윤석열 내란수계를 못 지킨다는 건 다 압니다. 아하.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. 이런 게 있죠. 흩어지면 죽는다. 그리고- 인정하면 죽는다. 난 그거 같아. 인정하면 죽는다. 아니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그 보수 세력들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블록이 빠져나가고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. 본인들 세가. 그러면 흩어지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본인들이 민주당에게 각계 격파 당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지금은 사실 또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.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. 지지율이 이제 올라오잖아요.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사실은 더 윤석열을 좀 잡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네. 우리도 대권 후보 몇 명 되잖아. 그러니까 윤석열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워버리고 정권 연장으로 가자. 약간 그런 낌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할수록 앞에 민주당 의원 계시니까 좋으시죠. 요즘 국힘은요.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은 큰일 났다. 이거 지금 과표집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정리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김문수가 후보돼야 그렇지, 되고 그렇지. 홍준표가 후보되는 순간 다 끝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. 이거는 국힘이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이렇게 가면은 더 망하는데 왜 김문수로 이렇게 표가 몰리느냐, 지지세가 이렇게 결집되느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네. 참 민주당 운 좋다. 이재명 대표는 정말 천운인 것 같다. 이제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자, 빛과 소금님께서 말짱한 분이 취재원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빛과 소금님께서 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만약에 2월에 2심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대표님 어떻게 되나요? 이러셨는데 일단 2월에는 안 나옵니다.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3월에 나오는 건데요. 2심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끝까지 가려봐야죠.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. 예, 저도 뭐 걱정이 끝났습니다. 왜냐하면 아니 그럼 항소심 재판 짧게. 네. 그러니까 만약에를 생각하는 거예요.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. 공선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건 정말 과도한 거고 어떤 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나 만일에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유죄가 나왔잖아요. 이게 네, 현실이었고 네. 뭐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. 네. 그럼 어떡하냐 말씀하신 상고심 가면 되고 대법원 가면 되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라는 거예요. 그래요, 맞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네. 사실은 형사재판은 멈춰야 되거든요.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면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
공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네.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. 그렇죠. 그러나 그 이전에 무죄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그 재판정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.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제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도대체 니네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 변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? 니네가 1번, 2번, 3번, 4번 얘기했는데 그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냐?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콕 찍어가지고 이게 거짓말했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거냐? 이런 거 정확히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쪽 검사 측에서는 좀 대답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봐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부터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말씀하십시오. 저는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서 네.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다.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윤석열은 반드시 이제 파면된다. 뭐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 좀 약간 걱정되는 거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악마화가 더 강해질 것이다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.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붕괴시킬 거다. 이런 막연한 두려움, 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절대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악마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득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. 왜 그러냐?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완화시켜줬다. 어떤 기자회견이죠? 어제 그 했던 그 신년 기자회견이 저는 이재명의 약간의 우클릭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사람이 반드시 대권을 잡아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또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 거다. 전 이것이 오늘 2가지의 제 경험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. 오늘 제가 삼성전자 사장하고 임원들하고 아까 좀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왔었습니다. 행사 같이 하기 전에 한 30여 분 정도 이제 어제 이 대표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이재명과 어제의 모습의 어떤 이재명은 좀 다르다.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다. 지금 경제 회생시킬 수 있는 사람 이재명밖에 없다. 국힘에 누가 있느냐.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굉장히 대단하다.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원래 그 주식도 고수였다면서요. 뭐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내용도 뭐 대단하고 옛날 3프로 TV 봤다. 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전광훈이 네. 입국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?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악마를 막 하는 거야. 이재명이 김정은 뭐 충성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전광훈이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이재명은 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법률적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.